상부 기관지에서 가래가 끼면 실질적으로 불편감이 가장 안 좋은 것인데, 폐 쪽으로 갈수록 기관지가 되게 가늘어집니다. 그래서 가래가 기관지를 맞게 되면 실제로 이제 폐렴이 되는 거고, 폐렴 자체가 노인에선 사망률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가래가 보통은 되게 끈끈해져서 잘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묽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가래를 묽게 하는 추천 음식은 우리가 날씨가 추워지면 대다수 이제 기온이 내려가면서 공기 중에 습도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가래라는 거는 기관지에 점액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기관지 표피세포를 이렇게 덮어주는 점액질이 있습니다. 끈끈한 점액질. 근데 점액질의 상당수는 수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조해지면서 수분이 점점 기관지에 말라가면 기관지 표피를 보호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점액질은 점점 끈끈해지고 염증 물질이 같이 생기면서 점점 가래가 잘 발생하게 됩니다. 목을 답답하게 만드는 가래는 기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쭉 기도를 보시면 코 뒤는 비인두라고 하고, 입 뒤쪽은 구강인두라고 합니다. 그 아래 목 쪽은 후두부라고 하고, 그 아래쪽은 이제 폐로 되는데, 이런 모든 기도가 내려가는 부위에 다 가래가 낄 수 있습니다. 특히 인두 점막에 가래가 많이 끼는 경우는 주로 어떤 바이러스에 의해서 염증이 생기면 우리가 흔히 감기라고 하죠. 감기가 앓은 후에 점막에 손상이 돼서 점막에 손상된 부위에 염증 세포가 생기고, 그래서 염증 물질이 쌓이면 점점 더 가래가 늘게 됩니다. 이 아래로 내려오면 후두부에서 생기는 가래는 주로 이제 부두염이라든가 이런 감기 등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역류성 식도염 같이 먹은 음식이 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위로 미세하게 좀 역류하면서 식도에서 후두 쪽으로 역류된 위산에 의해서 자극된 점막들에 의해서 염증 물질을 생성하여 가래가 생성될 수가 있습니다. 폐에서도 우리가 가래가 생길 수 있는데, 폐에서 어떤 가래가 많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폐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폐렴은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 잘 생기는 폐 염증이고, 다양한 원인이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화학물질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도 폐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에 따라서 가래가 생기는 요소는 다양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부 기관지에서 가래가 끼면 실질적으로 불편감이 가장 안 좋은 것인데, 폐 쪽으로 갈수록 기관지가 되게 가늘어집니다. 그래서 가래가 기관지를 맞게 되면, 특히 모세 기관지라든가 이 아래쪽에 폐포 쪽을 맞게 되면 실제로 이제 폐렴이 되는 거고, 폐렴이 되면 산소가 우리 몸으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고, 폐렴 자체가 노인에선 사망률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가래는 이제 점액질이 굳어진 부분과 그 다음에 어떤 염증 물질이 같이 복합되어 있습니다. 점액질이 보통은 되게 끈끈해져서 잘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묽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래를 묽게 하기 위해서는, 가래는 실질적으로 단백질로 연결고리가 돼 있는데 효소 기능을 좀 강화해서 가래의 끈끈한 부분을 좀 풀어준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그것만으로 가래가 완전히 묽어지지 않기 때문에 물도 같이 드시고 가래를 빼내는 또 방법을 이용하면 좋은데, 가래가 서로 연결된 그런 구조를 느슨하게 하는 음식물을 통한 그런 성분을 이용해서 가래를 좀 더 묽게 할 수 있겠습니다. 가래를 묽게 하는 추천 음식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고 잘 구할 수 있는 거는 배가 되겠고, 또 하나는 오미자 같은 것도 오미자 차 같은 형식으로 나와 있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라지 같은 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가래를 좀 묽게 할 수 있겠습니다. 배에서는 루테올린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사포닌이 들어있습니다. 도라지에서도 사포닌과 칼슘과 비타민C 이런 성분이 다 들어있는데, 그런 부분이 면역력을 증가시키고 점액질을 좀 좋게 하는 이뮤노글로불린이라고 합니다. 면역글로불린 A가 나와서 점막 기능을 또 좋게 해줍니다. 이 점액질을 굳게 하는, 즉 점액질의 어떤 단백 성분이 응고되고 굳어진 부분을 풀어주는 그런 효소 기능을 강화해서 점액질을 묽게 해서 배출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가래를 쉽게 묽게 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드시면 이런 가래가 좀 더 묽어지고 잘 배출되면 점막 기능이 좋아집니다. 점막 기능이 좋아지면 혈액순환을 좋게 해서 점점 어느 정도의 좋은 상황이 되면 점막이 많이 좋아지면서 스스로 가래를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좋은 호흡기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요새는 여러 가지 식품으로도 나와 있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매번 챙겨 드시기 어렵기 때문에 이 파우치 형식으로 돼서 배와 도라지가 같이 있는 상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거를 좀 구입하고 거기다 꾸준히 따뜻한 물을 좀 같이 드시고, 점점 날씨가 건조해지기 때문에 집에서 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가습기를 적절히 이용해서 가래를 묽게 하면 여러분들이 기관지를 잘 관리할 수 있겠습니다. 가래를 좋게 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장 상태입니다. 장 상태. 장이 면역 기능의 한 70%를 담당합니다. 기관지도 이제 면역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우리가 면역의 한 부위가 좋아지면 다른 부위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 상태를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물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드시는 것과 함께 여기서 프로바이오틱, 즉 장에 좋은 균을 넣어줘서 면역력을 끌어올리는 게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프로바이오틱 성분을 같이 드시면 장의 면역 상태를 끌어올리고 또한 여러분들의 기관지도 좀 더 좋게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특징적으로 이제 폐 쪽에 가래가 많이 쌓이면 그쪽으로는 산소가 실적으로 들어올 수가 없고 이산화탄소가 배출될 수 없기 때문에 몸에 이산화탄소가 축적되면서 생기는 하품이 생길 수가 있고 폐의 운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에 폐 움직임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숨을 들이쉴 때 폐포가 쪼그려져 있거나 가래가 많이 있으면 비정상적인 소리도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품 나는 소리라든가 이런 소리가 나고 그러면은 가래가 찼을 수 있다고 보시고요. 염증이 심하면 또 열도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적절로 검사를 하거나 가래를 좀 잘 없앨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고민해 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가래가 생기다 보면 우리가 기침을 하게 되죠. 물론 기침을 통해서 가래를 잘 배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과민화된 기침 증상을 여러분들이 없애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을 좀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앞쪽 흉골 옆면에 보면 쇄골이 있습니다. 쇄골 아랫 부위를 쭉 눌러주면 우리가 기관지로 좀 순환을 좋게 하고 림프 반사점을 좀 자극해서 폐를 좀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안목에 가래가 많이 차면 이 앞쪽에 설골근이 긴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설골근을 마사지를 충분히 해주면 후두부의 기관지 쪽으로 순환이 잘 돼서 기침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래를 적절히 배출하면 좀 기침이 적게 나는데 그런 부분은 사이사이에 손을 모아서 가슴 부위를 이렇게 퉁퉁 치듯이 여러 부위를 치면 가래가 한 부위에 뭉쳐있는 것을 좀 쉽게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기관지에는 선모라는 게 있어서 어느 정도만 가래가 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면 선모 기능을 이용해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히 폐를 좀 자극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식사를 하면 식도를 통해서 위로 음식물이 넘어갑니다. 근데 위에서 위산에 의해서 음식물을 소화시키게 되죠. 근데 보통 소화력이 떨어져 있거나 그러면 위에서 음식물이 정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정체가 됐는데 바로 눕는다든가 아니면 복압이 올라가는 상태, 예를 들어 기침을 할 수도 있고요. 복압을 올리는 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소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럼 우리가 위쪽, 식도 쪽으로 우리 위산을 포함한 소화된 음식물이 역류가 되는데 우리가 식도의 가장 위쪽 후두부가 있기 때문에 그 역류된 위산을 포함한 음식물에 의해서 점막이 자극이 되면 염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럴 때 지속적으로 안목이 주로 불편해지고 목이 자주 잠기고 통증이 오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가 많은 경우는 우리가 역류성 식도염에 의한 후두염이고 그거에 의해서도 가래가 생기는 원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역류되는 음식물을 줄이기 위해서는 위하고 식도 사이에 있는 횡격막을 이용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횡격막을 수축하면 아무래도 위식도 관략근을 도와주기 때문에 음식물의 역류를 막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식후에 몇 번이라도 복식호흡을 해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즉 복식호흡은 우리가 숨을 들이쉴 때 배가 불룩 나오게 하는 것으로서 배가 불룩 나오려면 횡격막을 아래로 내려야 됩니다. 위식도 관략근을 조여주고 위를 아래로 쭉 눌러주기 때문에 좀 더 역류되는 것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몸의 한 70% 정도는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점막은 더 많은 물이, 수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숨을 쉬면서 건조한 공기에서 지속적으로 건조해지기 때문에 충분히 물이 들어와야 되고 그 중에 점액질이 표피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점액 성분이 수분이 없으면 상당히 건조해지고 표피를 안전하게 점막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분을 드셔야 되고 호흡이 되게 중요합니다. 입으로 숨을 쉬면
입은 실제로 건조한 숨이 많이 들어오고 코에서는 숨이 들어오면서 코에서 습도를 많이 끌어올리게끔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코로 숨을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비염이 있다면 비염 치료를 적절히 해서 코 호흡이 돼야 되고요. 자주 물을 드시면서 가습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기관지를 안 좋게 하는 것 중에 일상생활에서 가장 신경 쓸 부분은 역류시키는 그런 생활 습관을 삼가야 됩니다. 과식하는 것도 자기도 모르게 음식물이 역류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또 하나는 식사를 한 후에 바로 눕는 거, 이런 것도 좀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식후에 좀 일어나서 움직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겠고요. 소화가 잘 안 되게 만드는 상황, 즉 식후에 물을 많이 드셔서 소화액이 물에 의해서 희석돼 가지고 위에 음식물이 많이 저류되게 만드는 상황도 되게 안 좋습니다. 또 하나는 찬 음식이 의외로 위를 굳게 만들고 위 운동성을 떨굽니다. 그럼 위 운동성이 떨어지면 오랫동안 음식물이 정체가 돼서 식도를 통해서 역류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잘 관리하셔서 기관지를 잘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기침과 가래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이제 기침을 많이 하면 앞쪽에 마스크를 끼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근데 마스크는 그냥 기침을 막기 위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숨을 쉬면서 그 안에서 습도를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습도하고 공기의 온도를 유지해 주기 때문에 기관지를 좀 덜 자극해요. 그래서 마스크를 적절히 이용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날씨가 점점 추워질 때는 기관지를 따뜻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찬바람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약간 머플러를 이용해서 목을 감싸주는 게 중요합니다. 보온병이나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따뜻한 물을 사이사이 드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추운 때는 이제 소변을 많이 보고 이뇨작용이 많이 생기는 커피나 이런 걸 드시면 몸에 의외로 탈수가 많이 됩니다. 이 탈수가 되는 것 자체가 기관지에 되게 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커피도 너무 많이 드시거나 그런 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기관지 상태를 좋게 할 수 있는 노력으로 충분히 기침과 가래를 많이 줄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관리하시고 건강해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